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7회 시간입니다. 잘 계셨는지요? 사주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해도 더 어려워지는 게 사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주 공부를 하고 계시나요? 계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틈틈이 하신가요? 네, 쉽진 않죠. 물론 이제 사주 이론도 확실하게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직접 상담을 많이 해서 그 결과물과 그 이론의 어떤 합당함, 이걸 이제 계속 추론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초중고 시절 계속 1등 했지만 Y대 지나간 사연을 정했습니다. Y대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수도권에서 초중고 시절에 계속 1등을 했다면 S대는 따놓은 당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Y대 지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스카이, 항상 스카이가 자리 잡고 있죠. 오늘의 사주를 소개하겠습니다. 무진, 임술, 정미, 을사, 이렇게 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여학생이네요. 일단 이 사주를 이제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학업적인 측면에서 계속 얘기했던 대로 설명을 해보죠. 시절과 시공 관점에서 또 얘기를 해보죠. 자, 시절, 정화가 이제 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절은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공 관점으로 본다면 수월이기 때문에 화기가 있어야 되는데, 수월에 화기가 있어야 되는데 연월 구조에서는 화기가 없죠. 이제 말년에 시에 이제 사화가 있는데요. 일단 시절과 시공 관계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학업 능력.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학업 능력이 좋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좋은 대학을 졸업했으면 나름대로 비교해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주를 볼 때, 특히 젊은 친구들의 사주를 볼 때 이 사람이 학업 능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를 정확하게 판단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일단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을 갔고, 그러면 이제 좋은 직장을 갖고 이렇게 이제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이 어떻다 이걸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젊은 친구들 같으면은 학업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공에서 언급한 대로 보면 일단 공부하는 데는 뭐니 해도 집중력이죠. 임정기, 그래서 집중하는 구조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술해서 이제 뭔가 총명함은 당연하고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뭔가 이건 특출한 어떤 그 출제자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총명함이 이 글자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년 이후이긴 한데, 겁재살이 그러니까 정사미이기 때문에 겁재 천살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술을 풀었으면 술해 천문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구조를 보면 정말 머리가 총명하니까요. 이분은 학창 시절, 그러니까 초중고 시절에 전교 1등을 계속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정말 집중력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사술이 있고 급제천, 임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분이 특히 암기력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암기력은 왜 좋았을까를 보면 정일주니까요. 정임관계를 보면 이게 굳이 이게 십신으로 얘기하면 이제 정관인데요. 정관이 이제 신금이죠. 신금 시공에서는. 그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활했던 모든 정보가 기록되고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암기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다. 사실 공부할 때 특히 영어 같으면 뭐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암기를 잘 못하면 기본적으로 공부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죠. 이런 구조로 보면 전교 1등을 뭐 초중고 시절에 나타났다. 이건 뭐 충분히 추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조는요. 지지를 보게 되면 미토와 술토와 진토와 또 천간의 무토 이렇게 토가 지금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정화 입장에서 토를 십신으로 보면 이게 식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식상 이게 이제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측면으로 보면 엄청 궁리하고 몰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수학을 하는데 정답이 틀렸을 때 계속 풀어보는 능력, 또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이게 식상의 에너지죠. 궁리죠. 근데 이 사주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면 엄청나게 궁리를 하는데 그 반대쪽에는 그러면 궁리를 했으면 그 결과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모든 일의 결과는 물론 사주 구조가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일단은 이제 재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시험의 어떤 결과를 얘기할 수 있죠. 상담을 해보면 재성이 부족한 학생들은 보통 결과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좀 쿨해요. 뭐 다음에 시험 잘 보면 되지. 뭐 이번 시험을 가지고 그러냐.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이 사주에서는 사중 경금이나 술중 신금이 말하자면 결과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 결과가 이제 지장간에 묻혀 있다는 점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연월 구조를 보면 진술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술중 신금이 깨지기 때문에 초년의 어떤 결과가 노력 대비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시절 그렇게 1등을 계속 했으면 S대를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와이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님은 이제 무엇을 할까? 우리가 부모의 여러 가지를 볼 때 궁의상으로는 당연히 월궁의를 보고 부모의 어떤 상황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궁의로 보면은 임술 이렇게 되는데요. 또 이거를 십신으로 보게 되면 정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금이나 신금이 붙이는 그 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물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분의 아버님은 현재 자동차 정비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친의 여러 가지를 판단할 때 일단 궁의를 먼저 보죠. 그리고 동시에 십신과 궁의의 연관성, 이걸 같이 보는 것이 조금 더 오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초중고 시절 계속 1등을 했는데 가장 그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차선책으로 그러니까 노력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떨어졌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 학교에서 내신 성적으로 보면은 전교 1등을 했는데 큰 시험, 그러니까 큰 시험은 진짜 이제 학창 시절을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결과를 마무리하는 그 시험에서는 물론 이제 초년에 진술충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어떤 좀 깨졌다, 진술충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뭐 이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는 결과를 나타내는 십성의 개념은 재성인데 이게 지장간에 있고 또 깨졌다, 또는 토가 너무 많아서 묻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사주를 올렸습니다. 사주를 공부하는 분들이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채찍을 가하고, 또 물론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중도에 뭐 어려우면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멀리 가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끝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설명한 것을 보고 아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이 사주로 이제 자기가 그냥 이 사주팔자를 따로 그냥 백지에 써놓고 나라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볼까, 이런 연습을 자주 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